어머니를 재산 때문에 죽게 만들 뻔했잖아. 병실에서 울려 퍼지는 아들의 분노. 며느리 선아는 제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성민이의 차가운 선언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산이야 잃어도 된다. 하지만 가족의 마음만은 팔 수 없어. 일본 온천 사건 후 우리 가족의 결말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순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0이 됐죠. 아직도 새벽 5시면 눈이 번쩍 떠지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예요. 이 나이가 되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을 일으켜 세우자마자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관절염이 시작된 지도 벌써 몇 년 됐어요. 하지만 이런 아픔에 굴복할 수는 없죠. 평생 이 몸 하나로 버텨왔는데 지금 와서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지만 아직 눈빛만은 또렷해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약한 모습 보인 적 없습니다. 그게 바로 김순자예요. 부엌으로 나가니 선아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치고는 부지런한 편이죠. 하지만 요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시고 가세요. 됐다. 장에 가서 먹을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시고 가셔야죠. 선아의 말투는 늘 정중했어요. 하지만 가끔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할까요? 리어카에 어제 수확한 채소들을 실었습니다. 배추 20포기, 무 15개, 고추 서너 봉지. 이걸 다 팔면 하루 벌이로는 충분하죠. 물론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마트만 가니까 예전만 못하지만요.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서는데 허리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무게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나이는 정말 속일 수 없나 봅니다. 길을 걷는 동안 옛 생각이 많이 났어요. 20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50년. 정말 하루도 쉰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난 후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 왔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모자랐죠. 때로는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아들 학비를 마련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이제는 과장까지 됐죠. 손자 민수도 20살이 되어서 대학생이 됐고요. 장터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늘 같은 자리를 사용합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거든요. 옆자리 영숙이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 언니, 또 일찍 오셨네요. 그래야지. 좋은 자리는 일찍 온 사람 차지 아니겠어? 영숙이는 저보다 5살 어리지만 벌써 허리가 많이 굽었어요. 저는 아직 허리를 곧게 펴고 다닐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몸 하나로 버티며 살아왔으니 이 정도는 견딜만 하죠. 채소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오늘의 목표를 세웠어요. 최소한 10만 원은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비도 되고 조금씩 모아둔 돈에 보탤 수 있어요. 아, 그 돈 이야기 말인데요. 저는 평생 모은 돈이 꽤 됩니다. 통장에도 있고 집도 있고요. 모두 제가 피땀 흘려 모은 거예요. 이 재산만큼은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시장이 북적거리기 시작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단골 아주머니부터 처음 보는 젊은 주부들까지 다양했어요.
저는 손님 응대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아주머니, 배추 얼마예요? 한 포기에 2,000원이에요. 직접 키운 거라 맛있어요. 좀 깎아주세요. 1,800원. 더는 안 돼요. 이런 흥정은 이제 입에 붙어버린 말들이었어요.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장사로 우리 집을 지켰고 아들을 키웠죠. 오전 내내 손님들이 제법 찾아왔어요. 배추도 몇 포기 나갔고 무도 반 정도 팔렸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영숙이가 김밥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거 드세요. 집에서 싸왔거든요. 고마워. 나도 하나 있으니까 같이 먹자. 김밥을 먹으면서 영숙이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요새 힘들지 않아요? 이 나이에 이런 일 하기가. 사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뭐가 힘들어? 몸만 성하면 되지. 그래도 아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좀 쉬셔도 될 텐데. 아들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하고 효자예요. 하지만 요새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저와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아들이야 제 살기도 바쁘지. 며느리도 있고. 며느리는 어때요? 효도 잘해요? 며느리 선아 생각에 잠시 말이 끊어졌어요. 겉으로는 정말 착한 며느리처럼 보입니다. 항상 존댓말 쓰고 집안일도 도와주고요. 하지만 가끔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특히 요새는 자꾸 이상한 제안들을 해요. 여행을 가자는 둥, 쉬라는 둥. 물론 좋은 뜻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속마음이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아. 그런데 요새 자꾸 여행 가자고 하더라고. 그럼 좋은 일 아니에요? 며느리가 모시고 가겠다는 건데. 영숙이는 그게 부러운 모양이었어요. 자기는 아들이 멀리 살고 있어서 외롭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글쎄, 나는 집이 제일 편한데. 정말 그랬어요.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다른 곳은 어색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외국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후에도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젊은 주부 하나가 고추를 보더니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가 가장 재미있어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 말이에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갈 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오늘 벌이는 12만 원 정도 됐어요. 나쁘지 않은 하루였죠. 리어카를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 열심히 하면 3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생활비 빼고 나면 10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앞을 지나갔어요. 우리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집도 꽤 값어치가 나갈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제가 평생 모은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제 힘으로 이뤄낸 거죠. 이 재산만큼은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선아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응, 고생이야 뭐. 씻고 나서 저녁상에 앉았는데 선아가 평소보다 더 다정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잠깐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선아 옆에 앉았습니다. 선아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인데. 그래도 이제 좀 쉬셔야죠. 손자도 대학생이고 저희도 안정됐으니까. 선아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감이 왔습니다. 아마 제가 그만 장사를 했으면 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더 일할 수 있어. 물론 그렇죠. 하지만 가끔은 여행도 가시고 좋은 곳에서 쉬기도 하셔야죠. 또 여행 이야기였어요. 선아가 요새 자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효도하려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은 무슨, 돈만 나가지. 어머님 젊었을 때 일본에서 일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이야기를 왜 갑자기 꺼내는 거죠?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인데요. 젊었을 때 잠깐 일본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온천에서 청소 일을 도와준 거였죠. 그때 온천이 얼마나 뜨거운지, 오래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배웠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일본 온천 구경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어머님과 함께 가고 싶어서 그래요. 선아의 눈에서 뭔가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정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그 순간적인 표정 변화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온천이라.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엔 정말 제대로 모셔드리고 싶어요. 선아의 말에는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감춰진 속마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글쎄다.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쉬어도 될까요? 평생 일만 했는데 갑자기 쉰다는 게 어색했어요. 그리고 선아가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건지도 궁금했고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저 달을 보며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몰라요. 아들 공부시킬 돈 벌려고, 집 지키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과 제가 모은 재산만은 끝까지 지켜야겠다는 것. 그게 제가 평생 해온 일이고 제 자존심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선아가 유난히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놓았습니다. 평소보다 푸짐하게 말이에요. 김치찌개에 생선구이까지 해놨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싶어서 의아했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오늘은 꼭 드시고 가셔야 해요. 왜 이렇게 많이 해놨어? 그냥요. 어머님이 너무 바쁘셔서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아서요. 선아의 표정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더 애매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슨 계획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들 정수가 넥타이를 매면서 거실로 나왔어요. 오늘도 일찍 출근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오늘도 장에 가세요? 그래야지. 안 가면 뭘 먹고 살아? 정수는 제 말에 잠깐 멈칫하더니 선아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뭔가 눈빛 교환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아서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뭘 해? 회사 다니기도 바쁜데.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닫기 전에 선아와 또 한 번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장터로 나가는 길에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제게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뭔지는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영숙이는 일찍 나와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어두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언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나 봐. 사실 어젯밤에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선아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일본 온천 이야기 부분에서 느꼈던 그 묘한 기분이요. 언니, 혹시 며느리랑 무슨 일 있었어요? 영숙이는 정말 눈치가 빨라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이런 걸 다 알아채니까 말이에요. 글쎄,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어서 영숙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혹시 며느리가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뱉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며느리가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해도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최근에 보인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가 나타나면 급히 끊는다든지 컴퓨터로 뭔가를 보다가 제가 오면 화면을 재빨리 닫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오전 장사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와서 흥정을 해도 평소만큼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영숙이와 김밥을 나눠 먹으면서 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언니, 정말 여행 갈 거예요? 아직 결정 안 했어. 그런데 며느리가 왜 갑자기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영숙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이런 제안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언니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글쎄,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명히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자의 육감이라고 할까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는데 선아에게서 느껴지는 건 분명 평범한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선아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친구요. 어머님 오셨네요. 선아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선아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거실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에 메모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선아가 얼른 치우는 바람에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선아가 또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일본 여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생각 중이야.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머님도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 선아의 말투에서 뭔가 간절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왜 그렇게 꼭 가고 싶어 해? 어머님을 위해서요. 정말로요. 하지만 선아의 눈빛은 그 말과 달랐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정수가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일찍 들어왔네?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요. 하지만 정수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정수와 선아가 계속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저를 쳐다보면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이제는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요.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정수의 말에도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마치 연습한 대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정수와 선아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 다 계획대로 될 거야. 하지만 혹시나 하니까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실 거야. 그냥 여행 다녀오시는 거잖아.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저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밤늦게까지 뒤척였어요. 계속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저를 어딘가에 버리고 오려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들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저를 위해 여행을 계획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계속 불안한 상황들이 나왔어요. 낯선 곳에서 혼자 버려지는 꿈, 제 집이 없어지는 꿈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무거웠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어요. 부엌으로 나가니 선아가 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차려놨더라고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짧게 대답했지만 선아는 제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혹시 어젯밤 대화를 들었나 하고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선아는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정말 여행 한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쉬시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또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요. 그 여행 말인데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해? 어머님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야? 선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제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물론이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선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장터에서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했어요. 도대체 정수와 선아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요. 며칠 후 선아가 여행 계획서를 들고 제게 왔어요. A사 용지에 빼곡히 적힌 일정표를 보니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성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어머님, 일정 짜봤어요. 보세요. 종이를 받아들고 보니 3박 4일 일본 온천 여행이었습니다. 료칸 예약까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이런 준비를 다 한 건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벌써 다 예약했어? 네, 좋은 곳으로 잡았어요. 후쿠오카에 있는 유명한 온천 료칸이에요. 후쿠오카라는 이름을 들으니 젊었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그곳 근처에서 일했었거든요. 온천이 정말 뜨겁고 위험하다는 걸 몸소 체험했던 곳이죠. 정수는 안 가? 남편은 출장이 있어서 못 가요. 어머님, 그리고 민수 셋이서 가는 거예요. 민수는 제 손자입니다. 20살 대학생이죠. 착하고 순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함께 간다니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민수는 뭐라고 해? 좋아해요. 할머니랑 여행 가는 거라고 신나한다고 하던데요. 선아의 말을 들으니 정말 가족 여행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수가 갑자기 출장이라니 너무 타이밍이 좋지 않나요? 그날 저녁 정수가 들어와서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여행 가세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너는 왜 안 가?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요. 중요한 일이라서 빠질 수가 없어요. 정수의 표정을 자세히 봤는데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제 출장이야? 저희 여행 일정이랑 똑같아요. 정말 우연의 일치죠. 너무나 우연한 일치였어요. 의심이 더욱 깊어졌지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에 여행을 가기로 정해졌어요. 선아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으니까 저는 그냥 짐만 싸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번 여행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정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뜨거운 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꿈이었습니다. 깨고 나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이 가져갈 건 없었어요. 옷까지 몇 벌하고 세면도구 정도.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금을 좀 챙겨놨어요. 공항에 가는 길에 선아와 민수가 함께 탔습니다. 민수는 정말 신이 났어요. 할머니, 저 처음으로 할머니랑 여행 가는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그래, 좋은 추억 만들자. 민수의 순진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이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여행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선아가 모든 수속을 다 처리했어요. 제가 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권 검사만 받고 비행기에 탑승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어머님, 편하시죠?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선아의 친절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어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2시간 정도 가는 동안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한국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날씨가 한국보다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타고 온천 료칸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주변 풍경을 보니 정말 예전에 와봤던 곳 같았어요. 젊었을 때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이 되는 시간들이었죠. 어머님, 여기 어때요? 예쁘죠? 응, 좋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온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료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식 건물이었어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료칸 주인이 나와서 우리를 맞았어요. 마스오라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일본어를 못하는 저희를 위해 한국어로 설명해 줬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마스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오가 료칸을 안내해 주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게 특별히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온천 이용하실 때 조심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온천물이 매우 뜨겁습니다. 노인분들이 오래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젊었을 때 기억이 확실하게 났어요. 그때도 똑같은 경고를 들었거든요. 온천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라고요. 얼마나 오래 있으면 안 되나요? 나이 드신 분은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마스오의 경고가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하지만 선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했어요.
다다미가 깔린 전통 일본식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산과 계곡이 보였어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다. 민수가 신이 나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어요. 젊은 아이라서 새로운 환경이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료칸에서 준비한 식사를 했어요. 일본 전통 요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맛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온천을 즐겨보세요. 응, 그래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마스오가 한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온천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민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여행 첫날이라서 피곤했나 봅니다. 선아도 일찍 자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내일 온천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나갔다가 선아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아주 작았지만 조용한 밤이라서 들렸습니다. 네, 도착했어요.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획대로 될 거예요. 또 그 이상한 대화였어요.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급히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어요. 선아가 누군가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뜨거운 온천에서 누군가가 저를 밀어넣는 꿈이었습니다. 깨고 나서 식은땀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웠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아와 민수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어요.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오늘 온천 가봐요. 정말 기대돼요. 민수의 순수한 기대감을 보니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식을 먹고 나서 드디어 온천에 갈 시간이 됐어요. 선아가 먼저 준비를 마치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하셨어요? 온천 가봐요. 응, 알았어. 온천장으로 향하면서 마스오가 어제 한 경고가 다시 생각났어요. 절대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선아에게 물어봤어요. 온천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괜찮아요. 어머님 체력 보시면서 적당히 하시면 돼요. 선아의 대답이 뭔가 이상했어요. 체력을 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온천장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젊었을 때 느꼈던 그 뜨거운 열기가 기억났거든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온천장 입구에 서니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어요. 젊었을 때 느꼈던 그 뜨거운 기운이 그대로였습니다. 벌써부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선아를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묘하게 긴장된 것 같았어요. 마치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어머님, 준비 다 하셨어요? 응, 했어. 선아가 저를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온천장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뜨거운 증기가 가득했어요.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여러 개의 온천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노천탕이 가장 크고 뜨거워 보였어요. 할머니, 우와, 여기 정말 좋다. 민수가 신기해하면서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젊은 아이라서 이런 뜨거운 곳도 괜찮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저기 노천탕으로 가볼까요? 선아가 가장 뜨거워 보이는 곳을 가리켰어요. 마스오가 경고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너무 뜨거워 보이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들어가시면 돼요. 선아의 말투에서 뭔가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 의견을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노천탕 앞에 선이 열기가 정말 심했어요. 물에서 올라오는 증기만 봐도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지식으로는 이런 온천에 오래 있으면 정말 위험했어요. 어머님, 들어가세요. 선아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발을 담그니 정말 뜨거웠어요. 순간 젊었을 때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 정도 온도면 5분도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어때요? 좋죠? 너무 뜨거워. 조금만 있으면 익숙해져요. 천천히 들어와 보세요. 선아가 계속 저를 재촉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뜨겁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들어왔어요. 젊은 아이라서 금방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기분 좋아요. 몸이 확 풀리는 것 같아. 그래, 좋구나. 하지만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온천물의 열기가 온몸을 감쌌고 특히 가슴 부분이 답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경험으로는 이미 한계에 가까웠어요. 어머님 체력 한번 보시죠. 갑자기 선아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체력을 본다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요. 어머님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보자는 뜻이에요. 선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머리도 어지러운 것 같았고요. 선아야, 나 좀 나갈게. 어머님, 조금만 더 계세요. 이제 막 몸이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선아가 제가 나가려는 걸 막았어요. 평소 같으면 제 컨디션을 걱정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숨이 막히는구나. 너무 뜨겁다. 제가 힘들다고 말했는데도 선아는 모른 척 했어요.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저쪽이 더 좋은 곳이에요. 가봐요. 안 돼. 너무 뜨거워. 하지만 선아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민수에게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억지로 더 뜨거운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도와드려. 엄마,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데. 다행히 민수는 제 상황을 걱정해 줬어요. 하지만 선아는 계속 억지를 부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은 생각보다 건강하세요. 선아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한계였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지식으로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선아야, 정말 못 견디겠어. 어머님, 조금만 더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요. 선아가 여전히 제가 나가는 걸 말렸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온천 체험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요. 엄마, 할머니 정말 힘들어 보여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선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수야, 내가 뭘 알아.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끼어들지 마. 선아의 말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한 느낌이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아, 너무 뜨겁다. 나 진짜 못 견디겠어. 어머님, 참으세요. 조금만 더. 선아는 여전히 제가 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심지어 제 팔을 잡고 억지로 앉혀두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선아가 일부러 저를 오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혹시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아야, 왜 이러는 거야? 나 정말 힘들다고. 어머님이 너무 약해 빠져서 그래요. 조금만 참으시면 몸에 좋아요. 선아의 말에서 평소 볼 수 없던 도끼가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정말 한계에 도달했어요. 머리가 핑핑 돌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 안 되겠다. 나 나간다. 억지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서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도 선아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벌써 포기하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선아의 말투가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정중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짜 할머니가 이상해 보여요. 민수가 다시 걱정했지만 선아는 여전히 무시했어요. 민수야, 너는 저쪽에서 놀고 있어.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선아가 민수를 멀리 보내려고 했어요. 혹시 제가 쓰러지는 모습을 민수가 보지 않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요? 25분이 지났을 때 정말 위험한 신호가 왔어요.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의식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아, 못 견디겠다. 정말 나간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그때 선아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어머님, 좀 더 참으세요. 체력 좀 길러야죠.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선아가 일부러 저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혹시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지식으로는 이미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선아는 계속 저를 억지로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겨우 일어날 수 있었어요. 비틀거리면서 온천에서 나왔지만 이미 몸은 탈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벌써 나가세요? 아쉽네요. 선아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천장을 나와서 쉬는 곳에 앉았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서야 선아의 진짜 의도를 알 것 같았어요. 혹시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랐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온천에서 나온 후 저는 탈의실에서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조금만 더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이 순한 손자만은 진짜로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조금 어지러울 뿐이야. 할머니, 엄마가 너무 오래 있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말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민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아직 어리지만 눈치는 있는 아이거든요. 선아는 저희보다 늦게 나왔어요. 얼굴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컨디션이 어떠세요? 힘들어. 그래도 온천 효과는 좋으실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선아의 말투가 여전히 이상했어요. 제가 힘들어한다고 했는데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온몸이 나른했어요. 온천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저녁까지 버티기 힘들 것 같았어요. 할머니, 좀 주무세요.
제가 깨워드릴게요. 민수가 이불을 덮어주면서 말했어요. 정말 착한 손자입니다. 이 아이라도 제 편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잠깐 눈을 붙이려고 누웠는데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온천에서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선아가 일부러 저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선아와 민수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자세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료칸 식당으로 갔어요. 아직도 몸이 무거웠지만 참고 일어났습니다. 선아는 평소처럼 저를 챙겨주는 척 했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기력 회복하셔야죠. 응.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어요. 오늘 온천에서 보인 선아의 모습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가 먼저 씻으러 갔어요. 선아는 테라스에서 전화를 하겠다고 나갔습니다. 또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수가 들어와서 조용히 자리에 누웠어요. 저는 자는 척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 정도 후에 선아가 테라스에서 전화 통화를 시작했어요. 밤이라서 목소리가 더 잘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점점 이상한 내용이 들려왔어요. 네, 오늘 첫 시도는 실패했어요. 어머님이 생각보다 버티시더라고요. 첫 시도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해 볼게요. 더 오래 있게 할 방법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 온천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명의만 바꾸면 다 우리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선아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출장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정수도 속고 있었던 거예요. 선아가 모든 걸 혼자서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하니까. 선아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결의가 느껴졌어요. 정말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서 민수가 갑자기 움직였어요. 잠깐 깼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민수도 선아의 통화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들었어요? 민수도 들었던 거예요. 이순한 손자가 엄마의 무서운 계획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들었어. 할머니, 진짜 무서워요.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충격과 혼란이 느껴졌어요. 자기 엄마가 할머니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민수야, 괜찮아. 할머니가 조심할게. 할머니, 내일 온천 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정말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통화가 계속됐어요.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온천에서 쓰러지시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보일 거예요. 연세가 연세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았어요. 저의 나이를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죽음처럼 꾸미려는 거였습니다. 부동산도 미리 알아봤어요. 그 집값이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통장도 다 확인해 뒀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선아가 제 재산을 미리 다 조사해 놨던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건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일 성공하면 모든 게 끝나요.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요. 선아의 목소리에서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조용히 하자. 선아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무서웠어요. 내일 또 온천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선아의 통화가 끝났어요. 발소리가 방 쪽으로 오는 게 들렸습니다. 저희는 급히 자는 척 했어요. 선아가 방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바로 옆에 저를 해치려는 사람이 누워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웠거든요. 민수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순한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계속 쫓기는 상황이 나왔어요. 선아에게 쫓기는 꿈, 뜨거운 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꿈 같은 것들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무거웠어요. 제대로 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아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했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오늘도 온천 가실 거죠? 선아가 벌써부터 오늘 계획을 확인했어요. 어젯밤 통화 내용을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는 아침부터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네, 할머니. 그냥 잠을 잘못 잤나 봐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만은 제 편이라는 게 확실했습니다. 조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긴장했어요. 선아가 언제 또 온천에 가자고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선아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으니까 더욱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과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무서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침을 먹고 나서 선아가 예상대로 온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젯밤 통화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더 좋은 온천으로 가볼까요? 어제도 충분했는데. 어제는 짧게 체험만 해보신 거잖아요. 오늘은 제대로 온천의 효과를 보셔야죠. 선아의 말투에서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싫다고 하면 그만뒀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젯밤 들은 이야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그냥 쉬는 게 어때요? 민수야, 내가 뭘 알아? 온천은 몸에 좋은 거야. 선아가 민수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마치 오늘은 반드시 온천에 가야 한다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선아의 고집에 못 이겨서 다시 온천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민수가 제 곁에서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저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어요. 온천장에 도착했을 때 마스오가 우리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오래 계셨던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선아가 대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스오는 직접 제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떠셨어요? 좀 힘들었어요. 역시 그렇죠. 나이 드신 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마스오가 다시 한번 경고했어요. 하지만 선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더 조심하겠어요. 선아의 말과는 달리 저는 불안했어요. 어젯밤 들은 통화 내용을 생각하면
오늘이 더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나오세요. 알겠어. 저도 할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을게요. 민수의 다짐이 고마웠어요. 이 아이라도 제 편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온천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선아가 어제보다 더 뜨거워 보이는 곳을 가리켰어요. 어머님, 오늘은 저 온천을 체험해봐요. 너무 뜨거워 보이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들어가시면 적응되실 거예요. 선아가 억지로 저를 그쪽으로 이끌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증기도 더 많이 나고 있었고 물 온도도 훨씬 높아 보였어요. 선아야, 다른 곳으로 하자. 어머님, 어제 못다한 거 오늘 하시는 거예요. 체력 테스트죠. 또 체력 테스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젯밤 통화에서 들었던 계획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뜨거운 온천에 들어가게 됐어요.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어제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였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너무 뜨거워. 조금만 참으세요. 몸에 좋으니까. 선아는 제가 힘들어해도 나가게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어지러웠어요. 어제보다 훨씬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선아야, 못 견디겠어. 어머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좀 더 계세요. 할머니, 정말 안 좋아 보여요. 민수가 걱정하면서 말했지만 선아는 듣지 않았어요. 민수야, 저쪽에서 놀고 있어.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선아가 민수를 멀리 보내려고 했어요. 혹시 제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정말 한계였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아, 안 되겠다. 나간다. 어머님, 벌써요? 체력이 너무 약하시네요. 선아가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15분이 지났을 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머리가 핑핑 돌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지식으로는 이미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선아야, 도와줘. 어머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선아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의식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민수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민수가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급히 저를 부축해서 온천에서 나오게 해줬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요. 괜찮아. 조금 어지러우실 뿐이야. 선아는 여전히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민수가 저를 온천장 밖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선아의 표정이었어요. 놀라는 척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계획대로 됐다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 할머니. 민수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저를 흔드는 소리에 깨어났어요. 눈을 떠보니 마스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온천장 휴게실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깜짝 놀랐어요. 마스오가 저에게 물수건을 올려주면서 말했어요. 그제서야 제가 탈진해서 쓰러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순한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선아도 옆에 있었어요.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연기 같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응.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어요. 선아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거라는 것을요. 마스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정말 위험했어요. 온천에 너무 오래 계셨어요. 얼마나 있었는데요? 20분도 넘게 계셨다고 하던데요. 할머니 같은 연세에는 너무 위험해요. 마스오가 선아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이건 일부러 오래 두고 간 사람 잘못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스오가 선아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연세 드신 분은 본인이 괜찮다고 해도 주변에서 챙겨야 해요. 마스오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선아는 일부러 저를 오래 있게 했던 거였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괜찮아요. 좀 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지만 마스오는 걱정스러워 했어요. 아니에요. 이 정도 탈진이면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셔야 해요.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마스오가 직접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민수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온천 가지 마세요. 그래, 안 갈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오늘 일이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선아의 계획대로 된 걸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지만 여전히 몸이 무거웠어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이 일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급히 저를 진료했어요. 혈압과 맥박을 재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선아는 옆에서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 연기가 뻔히 보였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떠신가요? 의사 선생님이 선아에게 물어봤어요. 온천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얼마나 오래 계셨나요? 한 20분 정도요. 선아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20분이나요? 이 나이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 정말 위험해요. 저희도 몰랐어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선아가 변명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시간 고온 방치가 원인입니다. 탈수와 열사병 증세가 나타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쓰러진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선아의 계획 때문이었다는 것이요. 민수가 의사 선생님께 질문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실까요?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순한 손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선아가 정말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휴식을 취했어요. 선아는 계속 옆에 있으면서 걱정하는 척했지만 가끔 시계를 보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선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놀랐어요.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투에서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다음엔 더 조심하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선아야. 네. 너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선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제가 뭔가 눈치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님을 위해서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몇 시간 후에 퇴원할 수 있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온천에 오래 있지 마세요. 특히 혼자 있을 때는 더욱 위험해요. 네, 알겠습니다. 료칸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한테 연락해요. 왜? 이 일을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옳은 말을 했어요. 정수에게 이 일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 연락해봐. 민수가 휴대폰으로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출장 중이라서 바쁜 모양이었어요. 아빠가 안 받네요. 계속 연락해봐. 료칸에 도착해서 방에 누웠어요. 온몸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저녁 때 민수가 다시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어요. 전화 너머로 정수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온천에서 너무 오래 계시다가 탈진하셨어요. 지금 어떠신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시지만 정말 위험했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내가 지금 갈게. 출장 일정 취소하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내일 아침에 온대요. 그래. 선아는 그 대화를 듣고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남편이 올 필요 있나요? 어머님 괜찮으시다고 했는데. 아빠가 걱정하시잖아요.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아이가 뭔가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한테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진실? 엄마가 어젯밤에 한 전화 이야기요. 민수가 옳은 말을 했어요. 정수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말해야겠구나. 다음 날 오전에 정수가 도착했어요. 급히 온 모양인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 놀랐어요. 민수한테 전화 받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수가 진짜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제 아들만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얘기해봐. 정수가 선아에게 물어봤어요. 선아는 어제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온천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왜 그렇게 오래 있게 둔 거야?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그때 민수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빠,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 말할 때가 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야, 앉아. 저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선아가 한 일을 내가 알아야겠어.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아가 당황하면서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야, 내가 들은 걸 아빠에게 말해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그저께 밤에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전화? 엄마가 누군가에게 이제 명의만 바꾸면 다 우리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리고 할머니를 온천에서 일부러 오래 있게 해서 사고가 나게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정수가 선아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선아야, 이게 사실이야? 아니에요. 민수가 잘못 들었을 거예요. 선아가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너 그저께 밤에 누구랑 통화했어? 친구요. 무슨 친구가 밤늦게 그런 이야기를 해?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선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민수가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하잖아. 그때 저도 입을 열었어요. 정수야, 선아가 정말 그런 계획을 세웠어. 엄마도 뭘 아세요? 나도 들었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정수의 얼굴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선아야, 정말 그런 거야? 선아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침묵했어요. 대답해. 정수가 소리쳤어요. 평소 온순한 아들이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나는. 선아가 말을 더듬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발소리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제 아들 성민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소리였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 성민이는 병실 문을 벌컥 열더니 제 침대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했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 앞에서는 여전히 어머니거든요. 괜찮으시죠? 민수한테 전화 받고 정신이 나갈 뻔했어요. 그래, 괜찮다. 이 정도로 죽을 순자가 아니야. 하지만 성민이의 시선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는 선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평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수야, 내가 말한 그게 정말이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온천에서 쓰러지실 때까지도 엄마는 계속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전화로. 그만해.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막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성민이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선아야, 고개 들어봐. 성민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도 이런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아들이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다니. 선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저는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을 정말로. 성민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돈 때문에? 여보,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어머니가 죽기를 바랐다는 거야?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선아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니.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선아가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미워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요?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냐? 성민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를 재산 때문에 죽게 만들 뻔했잖아. 여보,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어머니한테 해야 할 말 아니야?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배신감과 분노가 컸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재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성민아.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성민이가 저를 바라봤죠. 재산이야 잃어도 된다. 하지만 가족의 마음만은 팔 수 없어. 어머니, 그게 무슨. 들어봐. 나는 이미 70을 넘었다.
언젠가는 떠날 몸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살아가야 하잖아. 선아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선아야, 고개 들어. 선아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도 사람이다. 돈 앞에서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님, 나는 젊었을 때 일본에서 온천 일을 했었다. 그때 많은 걸 배웠지.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도 말이야. 병실안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있었거든.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민수야, 고마웠다.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성민이도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아들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했죠.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쓰겠어요. 선아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은 가족이었으니까요. 선아야, 네, 어머님.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성민이와 민수는 다르다. 너도 그걸 알아야 해.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성민이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저는 용서 못해요. 선아, 우리 이혼해. 여보, 끝이야.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선아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본의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이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성민아, 민수야.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집에 가자. 이제 여행도 끝났고 집이 그립구나. 네, 어머니. 오늘 당장 비행기 표를 알아볼게요. 성민이가 일어나더니 선아를 바라봤어요. 너는 알아서 해. 나는 어머니와 민수만 모시고 갈 거야. 선아가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성민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수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성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선아를 제대로 못 봤네요. 아니다. 사람 마음이야 누가 알겠니? 너도 피해자야.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두지 않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가족 중 하나를 잃었지만 나머지 가족들과의 유대는 더 깊어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대문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와도 역시 우리 집이 최고죠.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시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 정도로 쓰러질 순자가 아니야. 앞으로 너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성민이가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재산 얘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집안에는 평온함이 흘렀고 성민이와 민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번 여행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재산은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은 영원하죠. 그게 제가 이번에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지역이나 장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 인사 꼭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